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과목은요, 유압기기입니다. 다른 과목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유압기기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유달리 좋아해 주셨던 강의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흐름을 잡기 전과 잡고 나서가 이해되는 정도와 공부 효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다들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한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 6페이지로 압축시켰고요. 선생님, 그럼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게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믿고 강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강의를 먼저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단원에 대해 찍어둔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 강의들을 다시 들어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하루 만에 유압기기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올리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올린 유압기기 강의 다 들어도 2시간도 안 됩니다. 그만큼 흐름 잡기에 대한 공부 방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준비되셨다면 유압기기 한방의 흐름 잡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압기기는 이 목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흐름 잡기가 끝납니다. 제일 처음 모든 과목과 똑같이 유압기기에 대한 정의와 기본 특징들을 개요 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유압기기를 작동시키는 작동류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이 두 단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압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유압기기는 유압을 발생시키는 발생부, 이 유압을 제어하는 제어부, 출력을 담당하는 구동부, 마지막 부속기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단원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흐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압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모두 배웠으니까 모든 개념들을 총집합시킨 유압 회로 부분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전체적인 흐름 바로 그려지지 않나요? 처음에 개요 배우고 작동류 배우고 유압기기에 관련된 발생부, 제어부, 구동부, 부속기기를 배운 다음에 유압 회로로 마무리를 짓는구나. 이 흐름이 바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지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 유압기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압기기는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파스칼 원리,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설계됩니다. 유압기기에 대한 특징을 종종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은 제외시켰고요. 한 번쯤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특징들만 선별해서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압장치는 유압 발생부, 제어부, 구동부, 그리고 부속기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유압 발생부는 유압 탱크, 유압 펌프와 같이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 유압 제어부는 유압 밸브와 같이 압력, 유량 등을 제어해서 유압을 제어하는 부분, 그리고 유압 구동부는 유압 실린더처럼 유압을 기계적인 일로 바꾸어주는 부분에 속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쭉쭉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압 작동류입니다. 유압 장치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를 작동류라고 하고요. 유압 작동류 구비 조건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최적 탄성 계수가 클 것,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면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로 안에 추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숙지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압은 점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점도가 높다는 말은 마찰이 높다는 말과도 일치하고 그럼 손실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높아도 안 좋겠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아무래도 높은 상황보다 누설 등과 같은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기나 수분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유압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공동현상이라고 해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포가 발생하고 터지는 현상으로 소음이 유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압 작동률까지 배웠다면 본격적으로 유압 기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유압 발생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압 탱크가 있고요. 유압기기 제일 마지막 부분인 유압 회로 단원에서는 왼쪽처럼 그림으로 나오지 않고 오른쪽처럼 기호로 표기되기 때문에 유압 탱크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단원마다 미리미리 외우고 계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유압 탱크에 대한 구비 조건도 기출문제로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유압 탱크 구비 조건은 처음 보시면 좀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A는 당연한 말이니까 패스하고, B번 한번 보시면은 지문에서는 유압 탱크는 탱크 내 격판을 설치해서 오일 순환 거리를 길게 한다, 이렇게 보기로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이 말은 작동유로 쓰이면서 올라간 온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이므로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C번 보시면 바닥으로부터 온도 흡수 방지를 위해서 바닥면과 간격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온도 흡수 방지라는 말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유압 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띄워서 설치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당연히 맞는 말이구나 하고 떠올리실 수 있으신가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좀 풀어서 만들어 두었으니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압 회로 파트 대비를 위해서 틈틈이 대표적인 기호들은 모두 알고 계셔 주셔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기호는 정용량 그리고 가변용량입니다. 기호가 아주 직관적이라서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화살표가 없다면 정용량, 화살표가 있다면 가변용량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터와 펌프를 구분하는 방법과 유압과 공압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삼각형의 색칠이 되어 있으면 유압,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공압을 뜻하고요. 화살표가 원 밖으로 나가는 형태라면 펌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모터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펌프는 입력 측에 속하니까 유압을 어디로 쏴 보내야 되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모터는 출력 측에 해당하니까 작동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압 발생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펌프들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외워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진 않는데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 강의 영상 있으니까 추가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흐름을 잡아가는 단원이니까 펌프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 정도가 있고, 이들에 대한 특징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발생부를 다 배웠으니까 유압 제어부입니다. 유압기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유압 회로와 함께 이해해 주셔야 하는 단원입니다. 유압 제어부는 크게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로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각 밸브들의 특징과 기호들을 함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강의 영상 다 있으니까 보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여기서 조금 설명 듣고 아쉽네 하고 상세 강의 영상 안 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체 흐름을 잡기 위함이지 한 번에 공부를 끝내시라고 찍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제어부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은 유압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구동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동부에서는 아무래도 출력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동력 부분에서 와트나 킬로와트가 나와주면 땡큐지만 마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식을 좀 알고 계셔야 한다는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왔습니다. 구동부까지 배웠다면 이제 부속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처음 배워볼 친구는 어큐뮬레이터, 축압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가끔씩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 친구는 보조 탱크 같은 느낌으로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누설이 되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 축압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보상작용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실 부분으로 와서 게스킷은 고정 부분에 사용되고 패킹은 운동 부분에 사용된다는 거 용도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외워주시고 다음은 여과기인데 학생분들이 필터와 스트레이너를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사실 일반 기계 기사에서는 이 필터와 스트레이너를 구분해서 나왔던 문제는 없으니까 둘 다 같은 여과기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위 개념들을 총망라한 유압회로 단원입니다. 유압회로는 사실 회로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엔 무의미할 것 같았고요. 글로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었고 마찬가지로 상세 강의 영상 있으니까 함께 자료랑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회로도를 하나하나 다 표현하면 흐름만 끊어지실 것 같아서 유량 제어 회로에는 어떤 게 있더라. 특히나 미터인 회로는 실린더로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고 미터 아웃 회로는 실린더에서 빠지는 유량을 조절하더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유압기기 엄청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흐름 한 번만 잡으시면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지 살은 또 어떻게 붙여 나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테지만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유압기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유압기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좀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전 지저분하게 영상을 길게 만들 생각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는 기계제작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